무역의 형태를 말해봤을 때 공정무역이라 하는 거하고 불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앞서 봤던 것 중에 저희가 봤던 게 뭐냐면은 불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이게 자유시장 논리가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가격 같은 것이 왜곡이 발생해가지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경쟁하는 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공정무역을 시행하는 것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덤핑방지 관세가 있어요. 상계관세가 있는 거죠. 둘 다 보시면은 가격이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공정하게 거래를 못하는 거죠.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요만큼에 대해서 이제 높여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시행하고 있는데 공정무역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긴급관세입니다. 얘네들은 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보시면 여기 덤핑방지 관세, 상계관세 같은 경우는 불공정 무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용인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긴급관세는 공정무역이잖아요. 아무런 조치한 게 없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공정하게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화가 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 국가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넘겨보시면 그 말 나올 거예요. 협의.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니고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4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4번에 보시면은. 그쵸. 긴급 관세 부과하기 전에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 보상 방법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불공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덤핑이랑 상계는 보상 안 하거든요. 보상할 일이 없는 거죠. 불공정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긴급관세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거래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세를 높게 부과할 건데 이거 대신에 다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 거죠. 지금 그 얘기 나와 있는 거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부과 요건 볼게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서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저희 아까 봤던 것처럼 나눠서 보시죠. 첫 번째,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서 그쵸? 이게 원인이죠, 원인. 특정 물품이 수입이 증가해서 늘어나서 그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조사를 통한 확인이죠. 세 번째, 그러면 나올 말이 있잖아요. 필요성.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부과하는 대상과 범위가 나오는 거겠죠. 해당 물품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방지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 발생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치유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발생한 거잖아요. 발생한 것을 고치는 거죠. 그렇죠? 방지는 지금 하기 전이고 치유는 발생된 이후잖아요. 그 다음에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목적이 나왔어요. 뒤에 보시면은 그 범위가 나와요. 범위. 필요한 범위에서 라고 말을 씁니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답을 쓰실 때 있잖아요. 되게 놓치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공부하실 때 보면은 이런 거 쓰실 때는 최대한 의미가 있는 거 잘라서 보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원인이죠. 원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얘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내 물건은 많이 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거죠. 피해를 입었대요. 피해. 이 피해라고 하는 것들은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진 않았지만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런 사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긴급관세를 부과할까 말까 고민할 거잖아요. 세 번째 보시면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제 목적이 나오죠. 목적하고 범위가 나옵니다.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도 사실 범위랑 같이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상과 범위. 이 대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니까 얘는 해당 물품이고, 범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죠.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보이신가요? 보이세요? 이제 이 내용이 보일까요?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해서 그와 동종 물품, 여기 나와 있죠? 직접적인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거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 잘라가지고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전화번호 외울 때, 숫자 외울 때, 계좌번호 외울 때 그냥 쭉 읽고 외우진 않잖아요. 물론 천재가 다를 수 있는, 저는 천재가 아니어가지고 쭉 번호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진 않잖아요. 010 가운데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때 외우는 것처럼 공부하실 때도 똑같이 나눠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잘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내용들이.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